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소 저는 명품을 그다지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남편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신혼여행 때 직접 골라서 명품백을 사줬거든요. 살면서 처음으로 손에 쥐어본 명품백이었습니다. 현지에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이 매장 저 매장을 기웃거리며 발품을 팔았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네요. 남편과 손을 잡고 낯선 거리를 헤매던 그 시간들, 지금 돌이켜보면 참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댁 친척분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큰 행사였기에 며칠 전부터 시어머님의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작은 애야,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결혼식에 올 때 옷이랑 신경 좀 쓰고 오면 좋겠구나. 네, 어머님. 그렇지 않아도 잘 준비하고 있어요. 시어머님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형님이 워낙 자랑질하고 뒷담화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괜시레 이런저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그래. 내가 옷이라도 한 벌 사주고 이런 말 해야 하는데 미안하고 고맙구나. 그 말 속에 담긴 복잡한 심경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시어머님이 얼마나 마음을 쓰고 계신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아니에요, 어머님. 잘 잊고 갈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물었습니다. 엄마요? 어, 어머님이 결혼식 날 옷 잘 입고 오라고 하시네. 근데 둘째 큰어머님이랑은 사이가 안 좋으신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둘째 큰어머니가 허세도 심하고 욕심도 많고 그래서 사이가 안 좋은 편이긴 하지.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 그냥 결혼식 날 옷 잘 입고 오라고 하시더라고. 그럴 줄 알았어. 둘째 큰어머니가 혹시나 꼬투리 잡을까봐 그러신 걸 거야. 말이 진짜 많은 편이거든. 사실 큰어머니 두 분은 대학을 나오신 반면에 엄마는 고등학교 나오셨잖아. 첫째 큰어머니는 명문대 나오셨지만 학벌로 무시하고 그런 게 없는데 둘째 큰어머니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맨날 엄마 무시하고 그런다니까. 평생을 그러고 살았으니 엄마가 자격지심 같은 것이 생긴 것 같아. 남편이 무언가 떠올린 듯 눈을 반짝이며 덧붙였습니다. 맞다. 그날 자기 명품백 들고 가면 되겠다. 그거 맨날 장롱에 넣어두고만 있었잖아. 그날 그거 들고 가면 딱이겠다. 알았어. 그래야겠다. 신혼여행의 기억이 담긴 그 백을 꺼내들 생각을 하니 괜시레 설레이는 마음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참에 시어머님 길을 살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친척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최대한 단정하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뒤 결혼식장으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매무새를 다듬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어머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식장에 도착하자 멀리서 우리를 발견한 시어머님이 환하게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세상에나 어쩜 너무 예쁘다. 그 한마디에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같은 순간 우리를 바라보던 둘째 큰어머님의 표정은 사뭇 달랐습니다. 눈빛에 질투가 그득 차오르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기색이 역력해질수록 시어머님의 입가에는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둘째 큰어머님은 질투심이 어마어마한 분이셨어요.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그 즉시 비아냥거리곤 했거든요. 혹여 살이 조금 찌기라도 하면 귀신같이 알아채고는 자기 관리를 안 한다느니 하는 듣기 거북한 말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의외였어요. 결혼식 내내 둘째 큰어머님은 입을 꾹 다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시어머님의 표정은
시종일관 밝았어요. 오늘은 무사히 넘어가는 건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뜻밖의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다 함께 식사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밥을 먹던 중 형님 입에서 기막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동서, 오늘 옷 잘 입고 왔네. 화장도 신경 좀 쓴 모양이야. 아주 빛이 나네. 칭찬 같았지만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형님이 비아냥거리고 있다는 걸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지만 굳이 받아치고 싶지 않았기에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러자 형님의 시선이 놓여있던 제 백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그 백은 명품백이지. 내 친구도 그 백 가지고 있거든.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내가 기억할 정도잖아. 근데 가격이 후덜덜하던데 진품인 거야? 아, 네, 진품이에요. 형님의 성격을 익히 알고 있던 터라 재빨리 남편에게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자기야, 여기 음식 맛이 괜찮다. 그지? 음식이 맛있다. 하지만 형님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대기업에서 잘 나가서 그런지 삐까뻔쩍이네. 뉴스에서 들어보니 동서네 회사 보너스를 어마어마하게 줬다고 하던데 동서는 진짜 좋겠다. 그래서 어머님이 동서만 보면 환하게 웃는가 보다. 그럴 리가요. 아까도 동서 보자마자 어머님 얼굴에 한박 웃음이 피었잖아. 이래서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말이야. 형님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괜시리 혼전 임신해서 이 모양 이 꼴로 산다니까.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라고. 형님이 아주버님을 있는 대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로 싸늘한 기류가 흘렀는데요. 숨이 막힐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부모님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언제 그랬냐는 듯 형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환하게 웃으며 시부모님을 반기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아버님, 여기 음식이 진짜 맛있네요. 민준이도 아주 잘 먹는 거 있죠? 그래, 많이 먹으렴. 작은 애도 많이 먹고. 네, 어머님, 저도 아주 맛있어요. 방금 전까지 나를 세우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형님은 속다르고 겉다른 이중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중성으로 인해 저는 끊임없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교묘한 이간질로 저와 시부모님 사이를 어그러뜨리려 안간힘을 쓰곤 했거든요. 이후로도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남편만큼은 저를 의심하는 법이 없었지만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은 가끔 형님의 말에 휘둘려 저를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댁에서 막내인 시누이는 제 성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방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에 자주 얼굴을 마주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큰 행사가 아니면 좀처럼 만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인지 시누이와의 대화는 늘 전화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휴대폰에 시누이 이름이 떴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더니 수화기 너머로 들뜬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작은 언니, 신혼여행 때 제 선물까지 사오셨다면서요. 아, 그냥 작은 선물인걸요. 사실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신혼여행지에서 시누이 생각이 나서 마음을 담아 고른 것뿐이었거든요.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작은 선물도 아니라고 하던데 정말 감사해요. 완전 감동받은 거 있죠? 그날 시누이는 제게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서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에도 한동안 미소가 가시지 않았는데요. 작은 정성에도 그토록 기뻐해 주다니 오히려 제가 더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 뒤 제 생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무렵이었습니다. 퇴근한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어요. 자기야, 지은이가 곧 자기 생일이라고 돈을 보내왔어. 꼭 예쁜 봉투에 담아서 주라고 어찌나 부탁을 하던지
내가 직접 봉투 사서 넣어왔다니까. 남편이 내민 봉투를 바라보다 뭉클한 감정이 가슴 한켠에서 피어올랐어요. 진짜? 자기가 아가씨한테 내 생일 알려준 거야? 전에 한번 물어보길래 말해줬더니 기억하고 있었나 보네. 너무너무 고맙다. 감동이야. 곧장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는 쑥스러운 듯 아무 말 없이 그저 웃기만 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해맑은 웃음소리가 제 귓가에 오랫도록 맴돌았습니다. 막내로 태어나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신우이는 천성이 착하고 순했어요. 가끔은 바람도 쐴 겸 신우이가 있는 지방으로 놀러가곤 했는데요. 제가 도착하면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하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제 눈에는 그저 예쁘기만 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신우이와는 자연스레 사이가 돈독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형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시댁 친척 결혼식을 마치고 온 가족이 시댁에 모여 담소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내려둔 명품백 위로 하필이면 조카 민준이가 들고 있던 초코우유가 쏟아져 내렸어요. 초코우유가 가방 표면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안 돼, 민준아!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형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러 날아들었어요. 동서, 애가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무안하겠어.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거였으면 잘 보관했어야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카가 저지른 실수를 대놓고 나무랄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형님의 태도에는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괜찮냐는 물음 하나 없이 오히려 저를 탓하는 그 모습이 씁쓸하기만 했거든요. 며칠 뒤 형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서, 혹시 세탁비나 수선비 필요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명품백 말이야. 그렇게 됐다고 서방님이 남편한테 뭐라고 한 모양인데 돈 필요하냐고. 그이가 아주버님한테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전혀 모르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전화를 했다는 사실조차 처음 들었거든요. 형님이 코웃음 치듯 말을 이었어요. 가만 보면 동서가 제일 불려시 같다니까. 서방님이 그이한테 전화해서는 민준이가 그런 건 맞지만 내가 사과 한마디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던데 그걸 동서가 몰랐다고? 진짜 웃긴다. 저는 진짜 몰랐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그거 맡겨야 하는 거면 내가 돈 줄게. 근데 동서는 톤도 잘 버는데 그냥 새로 하나 사는 게 낫지 않겠어? 나중에 죽을 때 돈을 싸질머지고 갈 것도 아닌데 좀 쓰면서 살아. 뭘 그렇게 아등바등 살고 그래? 제가 대기업에 다닌다는 사실이 그토록 못마땅했던 것일까요? 형님은 말끝마다 그 부분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형님, 이 명품백 세탁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게 그 비싼 명품백을 뭐 한다고 사서 이 사다를 만드냐고. 그런 명품백은 유지 가능한 사람이나 사는 건데 동서가 너무 무리해서 그런 거잖아. 암튼 수선하는 돈 보낼 테니까 금액 나한테 문자로 남겨. 형님은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그 말투에 담긴 가시가 가슴 깊숙이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마치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형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쓰라리기만 했습니다. 형님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자면 대학을 졸업한 뒤 임용고시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혼전 임신을 하는 바람에 그 모든 꿈을 접어야만 했다네요. 그렇게 전업주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이 형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시댁에서 마주칠 때면 언제나 먼저 말을 걸어왔지만 그 말들에는 늘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동서가 너무 부러워요. 바깥일 한다고 커리어 우먼 소리 듣잖아요. 음식 같은 집안일은 잘 못해도 다 이해해주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형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웃고 있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동자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참다 못한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형수님, 이 사람 음식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하는데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네요. 그러자 형님이 손사래를 치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냥 농담한 건데 뭘 그렇게까지 반응하고 그래요. 그 단어 뒤에 숨겨진 악의가 점점 선명해져 갔습니다. 웃음으로 포장된 비수가 매번 가슴에 꽂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가던 중 어느덧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단단히 일렀어요. 사실 나는 시부모님이랑 아가씨는 전혀 불편한 게 없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도 형님은 진짜 익숙해지지가 않는 거 있지. 만약에 이번 명절에도 이상한 소리 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게 다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어. 그렇잖아도 지은이도 심란해하더라. 아가씨가? 어, 사실 지은이랑 형수님도 사이가 안 좋은 편이거든. 정말? 신우이와 형님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다니 의외의 이야기였습니다. 지은이랑 형수님은 결 자체가 다르잖아. 그러니 지은이도 많이 스트레스 받아 하더라고. 사실 지은이가 회사 때문에 지방에 내려간 거잖아. 거기 내려가면 나중에 승진도 빠르다고 해서 내려간 건데 지은이가 지방 발령 났다고 하자마자 형수님이 좌천된 거 아니냐고 생각 없이 말하다가 지은이는 물론이고 엄마한테까지 한 소리 들었거든. 진짜로 그런 식으로 말했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지은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쪽으로 거의 전문가잖아. 그런데도 그런 소리를 하더라니까. 암튼 형수님은 그 입이 문제야. 형수님 볼 때마다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니까. 남편이 고개를 내저으며 긴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사실 난 이번 명절에 지은이랑 형수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게 더 걱정이야.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불안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는데요. 역시나 명절날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형님이 소파에 길게 누워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불을 배 위까지 끌어올린 채 축 늘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동서, 늦었네. 내가 몸이 아파서 어머니 못 도와드릴 것 같은데 동서라도 일찍 다녀야지. 형님이 기침을 콜록거리고 있었지만 누가 봐도 꾀병이 분명해 보였는데요. 전혀 아픈 얼굴빛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굳이 상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무 말 없이 준비해간 화장품 선물 세트를 시어머님께 건네드렸습니다. 어머님, 아가씨한테 물어보니 이 화장품 좋아하신다고 하길래 사왔어요. 시어머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지은이가 사준 뒤로 비싸서 못 샀는데 잘 됐네. 고맙다 고마워. 그 순간 아프다며 누워있던 형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치 스프링이 튀어오르듯 재빠른 동작이었어요. 역시 대기업 다녀서 그런지 선물도 비싼 것만 사오네. 소문으로만 듣던 갈색병을 직접 보니까 신기하다. 사진 찍어야겠다. 병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굴로 형님이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찰칵찰칵 휴대폰 촬영하는 소리 사이로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그네야, 뭘 그리 사진을 찍고 있어. 하지만 형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연신 셔터를 눌러대기 바빴거든요. 그렇게 사진 찍는데 열성이던 형님은 그 뒤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종일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주방에서 온 가족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에도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 가족 모두 미간을 찌푸렸지만 성격을 잘 아는지라
누구도 굳이 나서지 않았어요. 다만 아주버님만이 눈치가 보였던 것인지 형님을 조심스레 나무랐습니다. 여보, 많이 아프면 그냥 집에 가든지 해. 몸 아픈데 집에 가면 밥도 못 먹을 거 아니야. 여기 있어야 밥이라도 얻어먹지. 그럼 작은 방에 가 있든지 해. 아주버님 말에도 형님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눈은 휴대폰 화면에 고정된 채 손가락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거실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한숨이 공기 중에 뒤섞이는 듯 했으니까요. 결국 참다 못한 시어머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큰애야, 보니까 몸이 아픈 것 같지도 않은데 너도 와서 음식하는 거 도와라. 어머님, 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은데요. 보니까 아주 멀쩡해 보이는구만. 아프긴 어디가 아파. 몸이 아프다면서 사진 찍을 때 보니 쌩쌩하기만 하던데. 밥 먹을 거면 너도 와서 돕던지 아니면 그냥 가든지 해라. 시어머님의 목소리에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일하고 있는데 혼자 그러고 있으면 불편해서라도 그냥 갈 것 같은데 미안하지도 않은 거니? 평소 시어머님은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대놓고 형님을 나무라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형님이 화들짝 놀란 표정으로 황급히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허둥지둥 주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던 신우이의 시선이 탁자 위에 멈췄는데요. 아마도 시어머님의 일침에 형님이 급하게 자리를 뜨느라 휴대폰 화면을 끄지 못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신우이가 무심코 화면을 들여다봤고 그 사이 형님이 보고 있던 SNS의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났던 것 같았어요. 잠시 뒤 신우이의 목소리가 거실 한가운데로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큰언니, 진짜 너무하시네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지만 신우이의 눈빛은 이미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언니가 우리 사진 찍길래 혹시나 싶어서 언니 휴대폰 화면에 떠있던 SNS 계정을 봤거든요? 남의 휴대폰을 왜 훔쳐봐요? 아가씨 그렇게 개념 없는 사람이었어요? 형님이 발끈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신우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가 아까부터 우리 사진 찍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도 계속 우리 사진 찍어대길래 혹시나 싶어서 휴대폰 켜있길래 살짝 본 것뿐이에요. 신우이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근데 SNS에 우리 가족을 아주 쓰레기로 표현해놨네요. 에? 쓰레기라니요.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서 손이 떨릴 정도예요. 그 말에 신우이 곁으로 다가가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는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떨려왔어요. 게시물 아래에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대부분이 우리 가족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으며 눈앞이 아득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가 저보다 빨랐다고 해야 할까요? 그 모든 것을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거든요. 대기업 다니는 동서가 사온 화장품, 뇌물인가 돈지랄인가, 시모는 좋다고 해벌쭉, 벌써 노망이 난 건지 돈 잘 버는 며느리만 좋다고 해벌쭉. 거실에 정적이 흘렀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신우이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지방으로 자천된 신우이는 인상파 화가인가? 나만 보면 인상만 팍팍. 인상 쓰는 신우이는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년. 좋아하던 시금치도 싫어하게 만든 시쪽이들 재수없어. 형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온몸이 벌벌 떨리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입술이 파르르 경련을 일으키는 게 보였으니까요. 시댁 가족 모두 표정이 일그러진 채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는데요. 공기가 얼어붙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 노망? 내가 노망이 났다고?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거실을 울렸습니다. 그렇게 격앙된 모습을 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신우이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큰언니가 SNS에 우리 가족을 완전 쓰레기로 만들어놨어. 아빠 보고는 자식한테 돈도 안 주는 노랭이 쫌팽이라고 써놨네. 뭐? 노랭이 쫌팽이? 감히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딴 소리를 해? 시아버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역시나 시아버님도 주먹을 불끈 쥔 채 부들부들 떨고 계셨어요. 아버님, 그게 아니라 오해예요, 오해. 다급해진 형님이 황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 손을 내저으며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뒤였어요. 화면 속 글자들이 그 어떤 변명보다 명확하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아주버님의 얼굴도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동안 집에서 이 짓거리나 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심심해서 그랬던 것뿐이야. 이렇게 하면 댓글이 많이 달려서 그랬던 건데 진심은 아니었어. 형님이 두 손을 내저으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 말이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신우이가 멈추지 않고 글을 읽어내려갔어요. 여기 보니까 큰오빠 얘기도 있네. 아주버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설마 내 욕도 있단 말이야? 무능력해서 돈도 많이 못 벌어오는 무능한 인간. 내 친구 남편은 부모한테 돈도 잘 뜯어오던데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답답할 뿐. 아주버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돌덩이처럼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가씨! 그만 좀 하세요! 이 말을 짚은 시어머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이미 터져버린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천장을 뚫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노망? 나보고 노망이 났다고? 그동안 오냐오냐 했더니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네. 그러니까 온 세상에 내가 노망 났다고 말했다는 거잖아. 시어머님의 눈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았어요. 평생 그토록 격노하신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 앞으로 우리 집에 팔도 들이지 마. 어디서 이런 정신 나간 게 들어와서 집안을 풍비박산 내고 있어. 그 한마디에 형님이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민준이 돌보느라 힘들어서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형님이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애원했지만 시어머님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노망난 네 시애미한테 사과할 거 뭐가 있겠니?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우리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라. 그 한마디에 형님의 어깨가 움찔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님도 기다렸다는 듯 한마디를 거들었어요. 허구한 날 돈 없다고 징징대길래 퇴직하면 있던 주식 좀 정리해서 보태줄까 했더니만 괜시리 돈만 날릴 뻔했네. 시아버님의 목소리에 서늘한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본색을 일찍 드러내줘서 정말 고맙구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라.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진짜 심심해서 그런 거예요. 형님이 무릎 꿇은 채로 두 손을 비벼대며 용서를 구했지만 시아버님이 아주버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당장 데리고 나가지 않고 뭐하고 있어? 아주버님이 형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따라 나와. 집에 가서 얘기해. 형님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아주버님을 따라 현관으로 향했어요. 질질 끌려가다시피 하는 그 뒷모습이 어찌나 초라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신우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큰언니가 그렇게까지 글을 쓴 줄은 진짜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서 정신줄을 놓고 말았어요. 시어머님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대체 어디서 저런 싹퉁바가지 같은 게 들어온 건지 모르겠다. 시부모님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두 분의 눈에 미안함이 가득 어려 있었습니다. 작은 애야, 내가 대신 사과하마.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그날 명절 음식을 마저 준비한 뒤 우리는 다 함께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달래보려는 노력이었어요. 잔을 비울 때마다
조금씩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신우이가 분위기를 띄우려 애쓰는 모습이 고맙게 느껴졌는데요. 다음날 형님과 아주버님이 일찍부터 시댁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이 단호하게 두 사람을 내쫓아버렸어요. 현관문 앞에서 형님이 다시 무릎을 꿇고 울며 용서를 빌었지만 두 분은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굳게 닫힌 문 너머로 형님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형님을 잊은 채 살고 있습니다. 얼마 뒤 시댁에서 함께 밥을 먹게 되었는데요. 식사를 하던 중 시어머님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네 아버지 퇴직하면 니들한테 돈을 조금씩이라도 나눠줄 생각이었어. 근데 큰애 하는 거 보니 그럴 마음이 싹 없어졌다. 어머님, 아버님, 요즘은 절대 자식들한테 먼저 돈 주고 하면 안 된대요. 제 말에 시누이도 힘을 보탰습니다. 작은 언니 말이 맞아.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은 꼭 쥐고 있어야 한다고 했어. 그래도 부모 마음은 안 그런 거야. 그게 문제라는 거야. 우리도 이제 다 컸는데 이제는 엄마 아빠 인생 살아. 엄마 아빠 스위스 여행 가고 싶다고 했잖아. 그 돈으로 두 분 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살면 좋잖아. 신우이의 말에 시어머님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아가씨 말이 맞아요. 말 나온 김에 제가 알아볼까요? 그럼 그럴까? 오랜만에 시아버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스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뒤로 신우이와 함께 여행 정보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마침내 두 분이 스위스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알프스의 설경 사진을 보여주시며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여행에서 돌아오신 뒤에는 또 다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말에 우리 모두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두 분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지고 활기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니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형님이었거든요. 동서! 나야! 정말 미안한데 동서가 시부모님께 잘 좀 말해주면 안 될까?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형님, 죄송한데 어머님 아버님께서 형님이랑 통화하거나 만나면 제 얼굴도 안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형님도 보셨다시피 두 분은 한번 마음먹은 건 반드시 하는 분들이잖아요. 저까지 두 분이랑 영 끊고 살 순 없잖아요. 수화기 너머로 형님의 숨소리가 가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만 전화 끊을게요.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는 와중에도 도와달라는 형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는데 마음 한구석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한 감정이 뒤섞여 올라왔어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화려해 보이고 누군가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겉모습만으로 타인의 삶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마다의 고충이 있고 저마다의 눈물이 있기 마련일 테니까요. 진정한 행복은 남과 비교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라보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비로소 행복이 싹트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난하고 질투하는 부정적인 말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준다면 그 온기가 모여 세상은 조금 더 살만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